혹시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또는 머리가 갑자기 아프고 눈앞이 흐려지면서 몸이 휘청거렸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런 증상들을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 바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순식간에 찾아와서 말을 잃게 만들고 몸을 움직이기 어렵게 만들며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병은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 응급 상황에서 놓치면 안 되는 골든타임,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뇌졸중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실제로도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나오지 않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의식을 잃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큰 증상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는 말이 어눌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순간이 있었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랬다고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이건 뇌 기능에 미세한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쪽 팔이나 다리에 잠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문을 열다가 손에 힘이 풀려 문고리를 놓친다든가 밥을 먹다 숟가락을 떨어뜨린 적이 있으셨다면 그 또한 무심코 넘기면 안 되는 증상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들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피곤해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지나치십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이미 미세한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가 그걸 몰라보고 넘겨버렸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수시간 또는 며칠, 심지어 몇 주 전부터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겁고 흐릿한 느낌이 들고 갑자기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거나 어지러움이 생긴다면 이것도 단순히 혈압 때문이 아니라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조금이라도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작은 신호들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MRI나 CT 같은 뇌 영상 검사를 통해 아주 초기의 뇌혈관 문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몸이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는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 오기 전까지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미 몸에서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고 그걸 모르고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조용한 경고를 지금부터는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은 한순간에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신호들을 크게 여기지 않거나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입니다. 특히 일어날 때 세상이 핑 도는 느낌이 들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럽다면 그건 단순한 빈혈이 아니라
뇌의 균형을 잡아주는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또 한쪽 눈이 흐리게 보이거나 시야가 갑자기 좁아지는 증상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눈과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런 시각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말이 잘 안 나오거나 문장을 이어서 말하기 힘든 순간도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거, 있잖아? 하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일이 자주 생기신다면 이건 그냥 깜빡한 게 아니라 뇌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한쪽 얼굴이나 팔,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세수를 하는데 한쪽 얼굴만 차갑게 느껴지지 않거나 걸을 때 한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 또는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건 신경계 이상을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겼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증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점점 횟수가 늘어난다면 그건 분명한 경고이자 예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러한 증상을 이미 겪고도 아무런 대처 없이 지나쳤다가 몇 주 후에 실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작은 이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느냐가 결국 건강한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 가족, 지인이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겪고 계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바로 신경과나 응급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생명입니다. 아주 초기의 신호를 알아채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장애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뇌졸중을 막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난 직후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병입니다. 그만큼 시간 싸움이 중요하며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우리 뇌는 다른 장기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단 몇 분 동안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뇌세포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 늦어도 4시간 반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전을 녹이는 약물 치료나 필요한 경우 직접 혈관을 뚫는 시술까지 들어가야 후유증 없이 회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손상된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 시야 손상, 심한 경우 의식불명이나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약해지고 회복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일수록 조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은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즉시 병원을 찾는 태도가 장애 없는 노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면서도 잠시 쉬면 괜찮아지겠지, 병원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내일 가야지 하며 그 시간을 허비하신다는 점입니다. 또 응급실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거나 괜히 큰 병이라도 발견될까봐 두려워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모든 것이 늦습니다. 증상이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119에 전화하셔서 뇌졸중이 의심된다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증상과 시간을 명확히 전달하면 병원 도착 후 검사와 치료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단 몇 시간 안에 회복과 평생의 후유증이 갈리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몇 시간은 결국 내가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움직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그런 증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절대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든타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건강한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유 없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랫동안 쌓여온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즉, 그 원인을 미리 알면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선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 다른 하나는 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입니다. 두 경우 모두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이지만 원인과 대응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혈관에 부담이 커지고 그 결과 혈관벽이 약해져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또한 고혈압은 혈관 안쪽에 작은 손상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혈전, 즉 피떡이 잘 생기게 합니다. 이 피떡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계속 높으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건 역시 혈관을 막거나 터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고지혈증, 즉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 운동 부족, 비만 등이 원인이 되는데 혈관 안에 지방이 쌓이면서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결국 뇌로 가는 통로가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은 조금의 자극만으로도 쉽게 막히거나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질환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에서 만들어진 피떡이 뇌로 날아가 혈관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 과음, 운동 부족,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환도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비만 역시 여러 위험 요인을 동시에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뇌졸중 발생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고혈압, 당뇨, 심장병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그만큼 위험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나이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며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조금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뇌졸중은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혈관 건강과 생활 습관의 총합에서 비롯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이 모든 원인 중 상당수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혈압을 낮추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며 담배를 끊고 식사와 운동을 신경 쓴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몸속에 쌓인 습관과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하나씩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생명을 위협해서만이 아닙니다. 사고 이후에 남는 후유증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하거나 반신마비가 오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심하면 혼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한번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부위와 그로 인한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말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손상이 오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언어장애가 생길 수 있고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라면 몸의 한쪽을 쓰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환자 본인의 자존감과 독립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빠른 대응입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느껴졌을 때 1분, 1초라도 빨리 병원에 도착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어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재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나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재활치료는 단순히 걷는 연습, 말하는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감각을 회복하고 두뇌의 연결을 다시 만드는 작업입니다. 처음엔 힘들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점점 회복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 관리입니다. 뇌졸중이 한 번 왔다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올 수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뇌졸중을 겪고 나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다칩니다. 우울감, 자신감 상실,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상담 치료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은 반드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몸이 느리게 반응하더라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믿고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를 건강하게 쌓아가신다면 분명히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뇌졸중을 앓고 나면 나중에 치매도 올 수 있다. 이 말 그냥 겁주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뇌졸중과 치매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뇌는 아주 정교한 기관이라서 한 군데만 손상돼도 그 주변 기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처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되면 회복 이후에도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혈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알츠하이머처럼 천천히 진행되는 치매와는 다르게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뚝 떨어지듯 인지력이 나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겪은 분들 중 일부는 이상하게 요즘 기억이 잘 안 나. 집중이 잘 안 되고 말이 꼬여. 이런 말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한번 뇌졸중이 왔다면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그 이후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가 잘 통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가 다시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손상된 부분을 자극하며 유지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습관은 단순히 건강식이 아니라 뇌혈관 건강을 위한 식사로 바꿔야 합니다. 지나친 염분, 기름진 음식, 포화지방은 줄이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인지 활동도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TV 대신 라디오나 오디오북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 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걱정이 많은 상태가 계속되면 뇌의 회복력도 떨어지고 인지력 저하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위 가족이나 보호자분들도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왜 자꾸 까먹지? 방금 얘기한 걸 또 물어보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뇌졸중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졸중은 그 자체로도 큰 병이지만 그 이후 치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게 진짜 관리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주치의처럼 함께 만든 이 정보를 기억하고 실천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뇌 건강 지키는 습관을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뇌는 참 신기한 기관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몸을 움직이고 감정을 느끼고 기억을 쌓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데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 뇌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좋았던 순간뿐 아니라 몸에 좋지 않았던 생활 습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잠 부족 같은 나쁜 기억들도 뇌 속 어딘가에 차곡차곡 남아있게 됩니다.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느 순간 뇌가 더는 버티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같은 요인들이 서서히 뇌혈관에 영향을 주고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뇌는 기억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건강을 다시 써나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가벼운 운동이라도 매일 반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실천들. 그런 노력들은 모두 뇌에 좋은 자극이 되고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뇌는 기계가 아닙니다. 한번 망가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도 하고 적응도 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느냐에 따라 뇌가 기억하는 기록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는 참 정직한 기관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을 고스란히 담아두니까요.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과 뇌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뇌졸중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라도 무심히 넘기지 마시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중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겨보신다면 충분히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단지 한 번 쓰러지는 병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다면 분명히 막을 수 있고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 숨이 자주 차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하시거나 밤에 누웠을 때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심부전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어 심장을 지치게 만드는 병, 심부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시작 신호부터 놓치지 않는 관리법까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제작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건강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주치의처럼과 함께 하루하루 더 건강하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